예, 이항 분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개념이 뭐냐면, 이- 그 어떤 1회의 시행에서 관심을 갖는 사건 A가 나올 확률을 P라고 할 때, 어,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베르누이 분포인가? 그걸 했었잖아요. 베르누이 분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관심 사건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냥 그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면은 거기서는 확률 변수를 1로 부여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0으로 부여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비슷한데 이거는 뭐냐면 그거를 어 n회 반복하는 거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n회 반복하는데 독립적으로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 독립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그 한 번 시행한 결과가 그 다음 시행에 어떤 확률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어, 각자 독립적으로 한다는 거고, 예, 이때 여기서는 확률 변수가 뭐냐면 관심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그러니까 n번 반복하면은 0부터 n까지가 그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예,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하는 확률 분포. 이거를 이항 분포라고 하고, 여기 저기 노테이션으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예시를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상자 안에 빨간 공이 두 개가 있고 파란 공이 이제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무작위로 공 한 개를 뽑는 시행을 하는데, 이걸 한 번만 하면은 이게 베르누이 시행 같은 건데, 그게 아니라 세 차례 반복하는 거예요. 세 차례. 예, 세 차례 반복하는데, 여기서 그 한 번 시행한 후에 뽑은 공을 상자에 다시 되돌려 놓은 후에 다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처음 조건대로 다시 맞춰 놓고 다시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그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독립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 독립적으로 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조건으로 맞춰놓고 다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1회 시행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가 그 다음 시행할 때 그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이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관심 사건을 파란 공을 뽑는 사건을 관심 사건으로 둘 거예요. 그래서 파란 공을 뽑는 횟수, 요거를 확률 변수 x로 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게 x가 0이라는 거는 어 파란 공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죠. 횟수니까. 그죠? 그다음에 x가 1인 경우는 한 번 파란 공이 한 번 나오는 경우, x가 2일 때는 파란 공이 두 번 나오는 경우, x가 3일 때는 세 번 나오는 경우. 요렇게. 예. 요거를 확률 변수로 삼아서 어 이제 확률 분포를 보는 건데요. 예, 그러면 이제 이 확률 질량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를 생각해 보면 어 이게 뭐 제가 이 색깔이 뭘로 돼 있지? 아, 이렇게 됐구나. 제가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네. 그래서 그 x가 0인 경우, 이거는 뭐냐면 파란 공이 한 번도 안 뽑히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x가 0일 때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어 처음에 뽑았을 때 빨간 공이 나왔으니까 이 빨간 공이 뽑힐 확률은 1 빼기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파란 공에 뽑는 확률이 여기서는 뭐냐면 어, P가 3이에요. 아니, P가 3분의 1이에요. 그죠? 이게 P거든요. 요게 P고, 요게 N이고, 요게 N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 빨간 공이 뽑힐 확률은 1 마이너스 P니까, 예, 요거를 Q라고 둘게요. 요거를. 예, Q라고 두면, 어, 이 Q는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빨간 공이 세 번 뽑힐 거는 뭐냐면 3분의 2, 첫 번째 3분의 2고, 그 다음에 이게 독립적인 시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들을 곱셈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확률이.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뭐 이제 3분의 2의 3승이라고 표현할게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조금
사진을 좀 내려야겠다.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볼게요. 그 다음 거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파란 공이 이제 한 번 뽑히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어, 한 번 뽑히니까 파란 공이 한 번 뽑히는 확률은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빨간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면은 파란 공이 1회에 뽑히는 경우도 있고 2회에 뽑히는 경우도 있고 3회에 뽑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요 세 가지 경우를 다 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그 곱하기 3을 하는 거죠. 예. 이거 좀 화면을 다시 열어봐야겠다. 이게 제가 음, 이게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눌러야 되나?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뭘 찾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참석자들 사진이 제가 지워놨는데 어디로 있죠? 아, 하여튼 그냥 할게요. 예, 안 보여요. 사람들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냥 할게요. 어, 네. 그래서 그다음에 x가 확률 변수가 2일 때를 해보면 두 번 그 파란 공이 두 번 뽑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 성공 확률 파란 공이 뽑히는 확률 3분의 2가 제곱이 되고 곱하기 안 뽑히는 경우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1승이 생략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역시 보면은 이 그 파란 공이 1회, 2회에서 뽑히는 경우가 있고 1회, 3회에서 뽑히는 경우가 있고 2회, 3회에서 뽑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기 3을 하는 거죠. 이게 그 파란 공이 두 번 뽑힐 확률이 되는 거죠. 요게 확률이. 그다음에 그 파란 공이 세 번 뽑힐 확률은 3분의 1, 1의 3승이 되는 거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3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 개의 1회, 2회, 3회 세 개의 시행을 어떤 그 빈 자리라고 생각해 보면 그 자리 중에서 그 파란색 공 하나가 들어갈 자리를 고르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 조합 개념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냐면 그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거. 예. 이거는 둘 다 3이 되거든요. 예. 3 choose 1이나 3 choose 2 다 3, 계산해 보면 3이 나오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x가 0일 때 요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게 비슷한 꼴을 형식을 만들어 보면 3분의 1에 여기가 0승이 되는 거고 곱하기 세 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x가 3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 이제 그 실패할 확률인 3분의 2는 한 번도 안 뽑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어 3개 중에서 3개 다 파란색을 고르는 거죠. 이거는 3 choose 3는 1이거든요. 계산해 보면.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일반화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확률 P X가 X일 때 요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음, 요 바이노미얼 여기다 써야겠다. 바이놈 n, p일 때 요럴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
n choose x 하고 그 성공 확률의 x승, 그 다음에 실패 확률의 n-x승. 요게 이제 확률이 됩니다. 혹시 코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음, 이거는 예, 그냥 그냥 이거는 그냥 전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 바이놈 앞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거 네, 예, 그 앞에 그냥 이건 기호인데 음,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깜빡이 아서 그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그 x 대문자 x에다 물결 표시하면은 그 대문자 x하고 물결 표시 그렇게 하면은 확률 변수가 이걸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은 좀 더 네. 예, 예, 그거 하나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 요거를 예, 따를 때 맞습니다. 확률이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기호를 이렇게 예, 쓴다는 거군요. 예, 예, 예. 네, 아, 이게 저기 지금 강의사 제가 이것저것 좀 듣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예, 정확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네, 그러면 넘어갈까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항 분포의 그 확률 질량 함수의 확률 총합은 이 이항 정리를 사용할 경우에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항 정리예요. 이게 우리 예전에 배웠던 이항 정리의 식인데 그 우리 지금 이 그 이항 분포에서 그 확률 총합을 계산해 보면 이게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n choose x 어 p의 x승 이 q는 뭐냐면 1-p를 이게 q라고 쓸게요. 길게 쓰기 힘드니까 n-x. 예. 그래서 요거를 다 합치는 거니까 시그마에서 x는 이 확률 변수가 0부터 n까지 가거든요.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옆에 보면은 요 옆에 하고 형식이 똑같잖아요. 형식이 똑같아서 요게 요 이항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p 플러스 q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p 플러스 q는 1이잖아요. 예, 1이니까 이거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확률 총합은 항상 1이 되니까 이렇게 1이 된다는 거를 이항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여기 다음에 이제 맥락에서 그 하면 이항 분포의 기대값이 나오는데, 네, 아니야 그 말씀. 그러니까 p 플러스 잘 안 1 들리는데? 마이너 오늘 선생님? 예예 안 들리나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예. 응? 인터넷에 또 없어져. 어디, 내가 사진 잠깐 이거 뭐 지우개 찾는다고 잠깐 내려놨는데, 그다음, 오늘 선생님, 예, 인터넷이 네, 느린 것 같아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어, 예. 말씀하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Q가, 그러니까 P 마이너스, 아니다, P 플러스 1 마이너스 P이기 때문에 그게 1인 거죠? Q가. 인터넷이 느리시긴 하신 것 같아요. 잘 안 들리는데? 해외에 살면은 그게 불편해요. 저도 저런 경우 많은데. 음. 잠깐 중지하고다가 다시 좀 연결하고 다시 할까요? 예, 그냥 한번 해보실래요? 또 지금 사진도 어디 갔는지 안 보여가지고 다들 뭐 하고 계신지 보이지도 아, 않고. 채팅으로 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음. 오늘 선생님이 채팅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네, 뭐지? 네, Q가 1-P이기 때문에 P 플러스 1-Q라서 1 되시는 것 같다고 볼 수 아, 예,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게 뭐, 이거는 성공하는 경우랑 실패하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예, 성공하는 거랑 실패하는 경우 다 합치면 전체 확률은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공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기대값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x는, n 곱하기 p 이렇게 나오는데, 요 수식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 그 질량 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전에 했던 그 베르누이 분포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요 그 예시는 앞에 예시랑 똑같은데 이제 이 공을 한 번만 뽑는 시행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들어오셨어요. 오 선생님, 예, 안 들리나요? 연결이 잘 안 되나? 안 들려요? 안 화면은 들... 보이시는데, 얼굴은 보이시는데. 아, 제 목소리가 안 아, 들려요? 이제 들려요. 오 선생님 예. 지금 들려요. 아, 예, 예. 좀 그 느린 거 들리는데 조금씩 끊기는 부분도 것 같아요. 끊기는데 업링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좀 한번 꺼보시면 오능 선생님 카메라 한번 꺼보시겠어요? 껐어요. 껐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예. 들리나요? 아직도 좀 조금 힘들긴 끊겨서 하네요. 들리긴 하는데. 음, 인터넷이 느린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한번. 오 선생님 잠시만 중지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 예. 저기 참석하신 분들 얼굴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여는지를 몰라. 내가 잠깐 나, 감춰놨다가 지금 나갔다 오시면 돼. 나갔다 와야 돼. 예. 그러면 요거 다시 계속 할게요. 예. 네. 예, 기대값이 NP인 이유를 질량 중심을 갖고 생각해 본다. 근데 이제 제일 간단한 쉬운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 베르누이 분포. 이제 공을 한 번만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렇게 표시하잖아요. 베르누이 분포 3분의 1. 요거는 이제 확률 변수가 실패했을 때는 0이고 그 성공했을 때는 1이잖아요. 그러면 이 파란 공을 뽑는 경우니까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P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Q는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전에 이 확률이 여기서는 확률에 대응하는 게 우리 질량으로 질량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대응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 이 기대값이 요게 그 질량 중심하고 대응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3분의 1이 요게 이제 그 질량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질량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기둥처럼 돼 있는 거를 뭐,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책 같은 뭐, 뭐 책 같은 거, 아니, 벽돌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이 높이가 질량을 나타내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Q가 3분의 2니까 두 배 더 질량이 더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질량이 요거는 3분의 1이고 요건 3분의 2다. 그러니까 P보다 Q가 질량이 두 배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이게 이제 뭐 시소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소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떤 받침대를 세워가지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딱 균형 잡히게. 그러면 그 어디다가 받침대를 세울 거냐는 거거든요. 음. 근데 요 요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받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어 요만큼이 요만큼이 3분의 1이 되고 요만큼이 3분의 2 이렇게 비율이 예. 비율이 요렇게 되게끔 요 선분을 내분한다 그러나 예.
내분하는 요 위치가 균형점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해 보면 여기 더 무거우니까 무거운 쪽은 어, 그렇죠. 무거운 쪽이 좀 가까이 있고 이 가벼운 쪽이 좀 더 멀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시소가 균형이 잡히니까.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하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거랑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균형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요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0에서 1까지니까 뭐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예.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에서는 기대값이 이게 P가 된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3분의 1이 된다는 게 이게 질량 중심이 3분의 1 지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P가 되는 거죠. P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이항 분포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항 분포는 지금 우리 사례에서는 이게 그 아까 n이 3이고 p가 3분의 1이니까 1이 되는데 하여튼 이 공식이 np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요거를 이제 아까 그 확률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0일 때는 27분의 8. 제가 분모를 다 27로 통일시켰어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확률 변수가 1일 때는 확률이 27분의 12. 그다음에 27분의 6, 27분의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좀 더 어렵잖아요. 이렇게 네 군데에 이렇게 질량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아까랑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이 양쪽으로 분산해서 그 3하고 0으로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예. 예. 옮기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 질량 중심의 변화가 없게끔 하면서 옮기는 거죠.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질량 중심을 식이 이렇게 돼요. 질량 중심은 어떻게 되냐면 그 질량의 총합분의 그 원점에 대한 모멘트 이렇게 되거든요. 예. 원점에 대한 모멘트를 보시면 이게 그 원점에서의 거리고 이게 질량이에요. 질량. 근데 우리로 치면 이게 확률하고 같은 거죠. 확률하고. 그다음에 여기 분모는 질량의 총합이 확률의 총합이 되니까 이게 확률의 총합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원점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면 그게 곧 질량 중심이 돼요. 여기서는. 예. 요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원점에 대한 모멘트를 이렇게 요 사례에서 이렇게 써보면 어 요거는 뭐냐면 원점에서의 거리가 0이니까 0이죠. 원점에서의 거리 0이고 질량이 27분의 8이니까 0 곱하기 27분의 8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확률 변수가 1일 때는 원점에서의 거리가 1이잖아요. 이게 확률 변수 x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요게 이제 원점에서의 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확률 27분의 12. 그다음에 더하기 또 이 원점에서의 거리 2 곱하기 확률 27분의 6 더하기 원점에서의 거리 3 곱하기 그 확률이 질량이랑 여기서는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27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요거를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3이 있는 자리로. 여기 있는 걸 옮기는데 문제는 이걸 통으로 다 옮겨버리면 이, 이 모멘트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3 곱하기 27분의 6 해버리면 이게 전체 모멘트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모멘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를 요걸 어떻게 하냐면 3 곱하기 3분의 1을 하고 곱하기 2 곱하기 27분의 6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3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그대로니까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요만큼이
요만큼을 질량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질량이 되고 요게 원점에서의 거리가 되고. 예. 그러니까 거리를 3이 되는 지점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약분이 되잖아요. 2가. 그래서 요 질량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27분의 4가 돼요. 그러니까 27분의 6보다는 줄어드는 거죠. 어, 선생님, 거기 질문 네, 드리는데요. 거리를 그러면 3으로 옮기는데 네. 3분의 1을 곱해주는 건 뭐 때문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모멘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전, 모멘트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3은 왜 곱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2에 있는 지점을 3에 있는 지점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음, 여기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요 27분의 6 있잖아요. 요거를 이 중에서 요쪽에다가 27분의 4를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27분의 6 중에서 27분의 4를 여기 3 지점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7분의 2가 남겠죠. 그죠?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어 그러면 요거가 요만큼 더 27분의 4만큼 더 뭐 대충 그릴게요. 대충. 예. 요만큼 더 증가하고 여기가 이제 줄어들겠죠. 27분의 2로. 요만큼 줄어들겠죠.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요렇게 만들어야지만 개의 모멘트가 유지가 돼요. 이렇게 안 하고 이거 다 지워야 되나 이거? 예. 이거 지우면 어떻게 하지? 지울게요 일단. 예.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3으로 옮겼다. 그냥 통째로 다 옮겼다 그러면 3 곱하기 27분의 6이 되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개의 모멘트가 증가하잖아요. 여기가. 그, 어, 그 3으로 처음에 왜 옮기는 거죠? 지금 아까 여기 베르누이 정리에서는 요거는 되게 심플하잖아요. 요거는 이해되시죠? 시소의 네, 균형점을 구하는 게. 근데 네. 이거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서 균형점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네 개나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2의 그렇죠? 거는 3으로 옮기고 1은 뭐 예, 0으로 그러니까 요 옮겨서 베르누이 시행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 양쪽 끝단으로 이렇게 질량들을 다 몰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야지 균형점을 찾기 편하니까. 제가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면 더 좋았을 걸 그랬는데. 그렇죠? 어떤 뜻인지 네. 아시겠죠? 요런 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런 모양에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목표는. 그러면 이거 여기 있는 거 이제 끝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걸 전체를 다 옮겨버리면은 그러면 모멘트가 변하잖아요. 이게 물리 개념이라서 좀 이게 어려워요. 모멘트가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멘트가 그 질량 곱하기 거리인데 음. 이게 질량 곱하기 그러니까 거리는 제가 여기다 여기에서 사람을 그려볼게요. 알겠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질량 해야지 곱하기 제가 거리인데 확률에선 이게 확률이었죠. 그죠? 예, 예, 확률? 사람이 팔을 쭉 뻗고 있다 생각해봐요. 예? 사람이 이렇게 팔을 쭉 뻗고 있는 거예요. 팔을 구부리면 안 돼요. 이렇게 쭉 펴고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사람이. 여기가 어깨예요, 어깨. 어깨는 고정돼 있잖아요. 어깨가 움직이면 곤란하잖아요. 어깨는 고정돼 있고, 여기에 물체를 이렇게 막 올려놓으면, 이걸 0이라 그럴게요. 이 지점을 0이라고. 그리고 여기를 1이라 그러고, 여기를 2라 그러고, 여기를 3이라 그럴게요. 근데 여기다 물체들을 막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모멘트에 영향을 안 주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팔찌를 끼워 찼다 그러고 여기다 찼다 그러고 여기다 찼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있는 팔찌들을 이 끝으로 옮기는데 얘가 이렇게 팔을 뻗고 있으면 이 팔찌 때문에 그 힘을 느끼겠죠. 중력에 따라서. 힘을 느끼고 그 힘은 이 팔이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는 쪽으로 힘을 작용할 거예요. 왜냐면 얘가 고정돼 있으니까 어깨가. 그렇죠? 그런데 요 2에 있는 팔찌를 통으로 여기다 옮겨버리면
얘가 이 사람이 느끼는 힘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코지. 커지죠. 커지죠. 이에 있는 걸 통째로 여기다 옮겨버리면은 얘가 느끼는 힘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틀어서 모멘트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커지게 되면 모멘트가 변하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게끔 하면서 이걸 옮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힘이 바뀌었다는 거, 이 사람이 느끼는 힘이 바뀌었다는 거는 모멘트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해야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질량 중심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질량 중심이 여기서는 원점에 대한 모멘트가 곧 질량의 중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질량의 총합이 1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가 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변하지 않게 하면서 양쪽 끝단으로 질량을 몰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옮기면 뭔가 질량을 조금 줄여야지 얘가 느끼는 힘이 똑같지 않을까요? 응? 여기 있는 질량을 그대로 다 옮겨버리면 얘가 느끼는 힘이 더 커지니까 얘가 느끼는 힘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질량을 조금 줄여서 옮겨야죠. 네. 이렇게 옮길 때는. 네. 반대로 2에 있는 거를 1에 있는 쪽으로 옮길 때는 질량을 더 늘려서 옮겨야지 얘가 전체적으로 느끼는 힘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 그 부분은 이제 이해됐는데 이제 어떻게 옮기는 거 옮기실 거예요? 그 위에 그러니까 그래프 지금 봐봐 일단 이제. 이렇게 자, 예, 하여튼 이게 좀 예. 제가 전달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아니요, 다 그러면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요? 어떻게 옮길지 그 부분이 이제.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옮길지를 말씀드릴게요. 요것만 옮겨볼게요. 요것만 옮겨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3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7분의 6 하면 변화가 없잖아요. 3 곱하기 3분의 1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그죠? 예. 변화가 없는데 요거를 이제 앞으로 원점에서의 거리라고 치고 요거를 질량으로 칠 거예요. 그러면 요게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를 질량으로 보니까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질량을 줄여서 옮긴 건 맞네요. 그죠? 그렇죠. 예, 마음으로. 질량을 줄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지워지면서 2가 돼서 질량이 27분의 4로 줄어드는 거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 질량을 줄였다기보다 근데 음,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7분의 뭐였는데 음. 2는 질량은 아니잖아요. 2는 거리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질량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생각을 왜냐하면 한다면 거리를 3으로 했기 때문에 거리 곱하기 질량으로 치면 이거가 질량이 되는 거죠, 지금. 예. 이거를 3으로 옮기는 그렇죠. 이상, 예, 예. 예, 옮기는 이상 요게 질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음, 뭔가 3분의 1 곱하기 2가 음. 그 모멘트를 조정해주는 그런 그렇죠. 보정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질량을 더 먼 곳으로 원점에서 멀리 하면은 모멘트가 커질 테니까 그 거리를 멀리 함으로써 커진 모멘트를 질량을 줄임으로써 상쇄시켜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죠. 전체 모멘트는 유지된다 이런 건 거죠? 그렇죠. 예. 전체 모멘트 유지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27분의 6 중에서 27분의 4를 여기로 보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27분의 2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 개의 모멘트를 변하지 않게 하려면 27분의 2를 원점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27분의 2를.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여기 0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무리 옮겨도 개의 모멘트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지울게요, 이제. 요거를 다 지우고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27분의 4는 여기로 갔고 27분의 2는 0으로 간 거예요. 왜 그렇게 나눴어요? 개의 모멘트를 유지하면서 지금 요렇게 만들려고 지금 요렇게. 어, 양 옆으로. 예. 그래야지 균형점을 잡기 쉬우니까. 왜냐면 이게 질량이 네 군데나 있으면 요 균형점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2에 있던 거를 왜 이렇게 나눠서 한꺼번에 3으로 안 옮기고 왜 이렇게 나눴어요? 한꺼번에 27분 3으로 옮기면 모멘트가 변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인 거죠? 예, 그렇죠. 왜냐면 여기 있던 게 그대로 3으로 가면은 그 모멘트가 커지잖아요.
뭐, 그럼 3 1에 곱하기 있는 것도 3분, 옮겨야 되나요? 1에 있는 것도 옮기려고 그래요. 지금. 음, 예, 그 지금 옮기면서 3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지 않아요? 어떻게요? 20, 그러니까 2 곱하기 27분의 6을 3으로 옮기면서 네네. 아까처럼 전체를 3 곱하기 3분의 1을 더 해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3 곱하기 3분의 1 해가지고 옮길 수 있는 게 27분의 요게 4였었던 것 27분의 같아요. 4죠. 근데 나머지 27분의 2는 그 거리를 3으로 옮기면은 못 옮겼었던 거죠, 3으로는. 걔의 모멘트가 커지니까. 응, 예. 전체 모멘트가 커져 버리니까 27분의 4까지는 거리가 3인 걸로 옮길 수가 있는 정도였는데 그거를 넘는 애들은 옮겨버리면 3에 너무 무게가 많이 가면은 전체 모멘트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27분의 2를 남겨야 되는 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여기 지금 3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 요게 곱하기 27분의 저 4잖아요. 예. 3분, 요게 질량이 냈잖아요.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7분의 6이 27분의 4니까 아, 원래 어, 2에 있던 게 27분의 6이었잖아요. 27분의 6에서 빼기 27분의 4를 하면 27분의 2가 남으니까 요게 이제 예, 원점으로 가는 거죠. 이게 원점으로.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이게 좀 하나 옮기는 게 쉽진 않네요. 하나 옮겼어요. 그래서 네, 이거 약간 네. 그런 느낌 들어요. 그 왜 평균 같은 거 구할 때, 네. 그 초등학교 때 평균 구하는 거 할 때, 어, 어, 어. 비슷한 거 하거든요. 약간 아, 똑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아, 비슷한 예. 건 아닌데 뭔지 아시겠어요? 아, 예, 무슨 따로따로 느낌이 있는 와요. 거를 막 예, 1에, 예. 막 예를 들면, 네네네. 1을 뭐, 사탕 한 개 가진 사람이 세 명 음, 있고, 음, 2를 가진 사람이 뭐 2명 있고, 뭐 세 네네. 개를 가진 사람이 뭐 5명 있고, 뭐 음, 만약에 그런 거 할 음, 때 음. 똑같이 하려고 여기 있는 애들 이쪽으로 옮기고 그렇지, 이쪽으로 그렇지, 옮겨가지고 그렇지. 예, 똑같이 예, 예. 만들고 막 예, 그거랑 비슷한 이러려면요. 개념이에요. 예, 예, 약간 그 느낌이 나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에 있는 거를, 요 질량을 이제 양 끝으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 역시 먼저 3으로 옮기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요거 지우고 나서 할게요. 이거, 이거 하나 역시 질량을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로 옮기는데, 요것도 이제 3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질량을 3분의 1만큼 감소시켜가지고, 1은 뭐 생략해도 되니까, 27분의 12.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를 질량으로 하고, 이게 요거를 거리로 하는 거죠. 그죠? 거리 질량.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27분의 27분의 4죠. 그죠? 여기가 4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또 27분의 4를 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다 다시 여기다가 27분의 4를 옮기고 그러면 27분의 8이 남잖아요? 그럼 요거를 다시 원점으로 옮길게요. 27분의 8. 맞죠? 맞죠? 27분의 12 중에 27분의 4는 3으로 옮기고 27분의 8은 원점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걔의 모멘트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한 거예요, 지금. 예. 잘못된 거 없고 잘 한 거고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볼게요. 예. 27분의 1 플러스 27분의 4 플러스 27분의 4 하면은 요게 27분의 9가 되죠? 그러면 요게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3분의 1만큼 질량을 모른 게 돼요. 그죠? 3분의 1만큼 질량을 모은 게 되고 요거를 계산해 볼게요. 하면은 27분의 18 3분의 2죠. 9로 나눠주면 9, 28, 9, 3, 27에서 3분의 2가 되거든요. 여기가 3분의 2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아까 베르누이 비슷하게 여기 3분의 1을 이쪽으로 몰고 3분의 1을 이렇게 질량을 몰아도 걔의 모멘트는 변하지 않는다. 걔의 모멘트를 변하지 않게 해야지 질량의 중심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두 개를 몰아서. 그러면 이제 그 질량 중심을 한번 구해 볼게요. 역시 똑같죠. 얘가 더 2배 무겁잖아요. 그러면은 한 질량 중심은 당연히 여긴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여기 지우는 게 낫겠다. 여기 헷갈리네. 이게 헷갈리다. 여기가 3분의 1이 되고 요만큼이 3분의 2.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3분의 1 대 3, 그러니까 1대 2죠. 1대 2.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이게 여기가 바로 균형 저기 그 평균이 되는 거죠. 기대값이. 예, 예. 질량 중심이 되는 거죠. 질량 중심이.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3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3이 뭐냐면 여기서는 n이잖아요. 그리고 3분의 1이 p잖아요. 그래서 np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 얘기를 제가 이제 이거 막 이렇게 계산해 보다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거 이렇게 질량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옮겨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요거를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례로 하지 말고 일반화 시켜서 한번 해보면은 이 이 공식을 유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뚝딱뚝딱 하더니 뭐 이렇게 뭘 써갖고 왔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우리 그 뭐죠? 요 MP가 나오는 증명하고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음, 어떻게 되냐면 이게 EX인데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시그마 X는 0에서 N까지 그 다음에 거리가 X잖아요. 예, 그리고 그 확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X는 0에서 N까지 X고 아까 이 확률을 아까 어떻게 됐냐면 확률이 어 이렇게 됐어요. 그, 그 N 추수 X 그다음에 P의 X Q의 N-X 이렇게 됐잖아요. 요게 확률이거든요, 요거. 예. 그쵸? 예, 이렇게 됐어요. 요거를 조금 네,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예, 요 x를 그 뭐 n으로 하나는 저기 이 n으로 몰고 하나는 0으로 몬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여기 x를 조금 옮겨야겠다. 요거를 조금 옮겨서 예,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n을 곱하고 또 n분의 1을 곱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개의 모멘트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아까 우리가 한 짓이 이거였던 거예요. 이거를 좀 일반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또 나눠 볼게요. 이 원점에 있는 0인 경우하고 0이 아닌 경우로 나눠 보면 x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n의 0승 p의 0승 q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0의 경우만 따로 빼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x는 1부터 시작하거든요. x는 1에 n에 이거 또 조금 옮겨야겠다. 이거를 좀 옮길게요. 그래서 요 n을 바깥으로 뺄게요. 바깥으로. 그러면 여기 n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n분의 x고 그 다음에 n 추수 x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n 팩토리얼 분의 x 팩토리얼 n 마이너스 x 팩토리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는 px qn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약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여기가
n-1 팩토리얼이 되고요. 이렇게 약분되면서 여기가 x-1 팩토리얼이 되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네, 요 px를 p하고 요걸 어떻게 쓰냐면 네, 요거를 p하고 p의 어, x-1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p를 밖으로 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식이 복잡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빨간색으로 해놓자. 예. n하고 p가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1에서 n까지 n-1 팩토리얼 x-1 팩토리얼 n-x 팩토리얼 그다음에 p의 x-1 q의 n-x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요거를 이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요 부분을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이게 1이 된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하냐면 x-1을 i라고 둘게요. 그러면 x는 1 플러스 i가 되겠죠. 예. 요렇게. 예. 요렇게 두고 나서 이제 이 식을 고칠게요. 그러면 np의 시그마 어, x가 이거를 i로 고치면 x가 1일 때 i는 0이잖아요. 여기다 1 넣으면 i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i는 0부터 x가 n일 때 i는 n-1이거든요. n-1 이렇게 되고 여기가 n-1 팩토리얼 그다음에 x-1이 i잖아요. i 팩토리얼 그다음에 n-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죠. 예. n-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고 p의 i, q의 n-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것도 다시 써볼게요. 다시 써보면 np의 시그마 i는 0에서 n-1이 되고 여기가 이제 n-1 추스 i가 되고요. 예, 여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그다음에 p i q의 n-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항 정리에 따라서 요게 p 플러스 q의 n-1승이 돼요. 그러면 요게 p 플러스 q는 1이니까 이게 1이 되는 거죠. 여기가 요만큼이. 예, 요만큼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np만 남는다. 그래서 이 식이 n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까 우리가 했던 그 과정을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넘어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 시간 너무 끌었으니까 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것 좀 꽤 교묘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막 그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장난질을 하고 요걸 이렇게 두 개로 나눈 다음에 두 개 나누면 이게 이제 그 하나가 기대값이 나와요. 그래서 NP가 되고 그다음에 쭉 가면서 아까랑 비슷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조작을 한 다음에 또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일부분을 1로 만들고 하면은 이게 2의 x 그 뭐죠? 제곱의 평균이 되거든요. 제곱의 평균이 되는데 그러면 요게 그 분산이란 게 그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쭉 전개를 해보면 이게 NPQ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제가 그 좀 생략할게요. 요거 나중에 제가 써놓은 거를 찬찬히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만 하나 풀어보고 마칠게요. 예, 어떤 야구 선수의 타율이 2할 오픈 0.25일 때 매번 타석에서의 배팅을 독립 시행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게 독립시행이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에 안타를 치면 뭐 자신감이 더 상승해서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더 계속 안타를 몰아칠 수도 있고 하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독립시행이 아니지만 이게 무슨 뭐 인공지능 타자인지 그래가지고 이게 일정한 그 전에 배팅이 다음 타석에 영향을 안 준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번의 타수에서 정확하게 한 개의 안타를 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총 네 번에서 한 번이죠. 한 번 안타를 치는 경우고 그 다음에 그 성공할 확률이 그 타율이 2할 오프니까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의 1승 곱하기 4분의 3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요게 4니까 요게 약분되겠죠. 이게 다 없어지겠죠. 요건 4분의 1이라고 해서 없어지고 4분의 3의 3승이 되니까 64분의 27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의 타수에서 두 개 이하의 안타를 칠 확률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해가지고 요 세 가지 경우를 다 구해서 더하는 거예요. 다 구하는 거고 이거 제가 다 그냥 써놨어요. 이거 계산의 뿐이니까 아까처럼 공식에 따라서 어 그 확률 변수가 0인 경우, 확률 변수가 1인 경우, 2인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쭉 계산해서 더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쉬워요. 이게 공식이 있으니까. 예. 기대값은 NP잖아요. NP니까 어 N은 4고 어 P는 4분의 1이니까 1 맞죠? 예. 이렇게 되고 분사는 NPQ니까 1 곱하기 Q를 하면 되겠네요. 1 곱하기 4분의 3. 예, 4분의 3이네요. 이렇게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뭐 코멘트 하실 분? 네 번의 타수에서 그게 네 번 나와서 네 번 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네 번의 타수에서 안타를 친다. 타석에서가 맞지 않을까요? 타석? 이거 타수. 예, 그 제가 무슨 이거 뜻이죠? 야구를 잘 모르는데 우리 뭐 3타수 1안타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야구에서. 그러니까 네 번 나와서 예. 3타석일 거예요. 타석. 근데 왜 내가 타석이라고 안 썼냐면 타석이라 쓰면 만약에 볼넷으로 나가면 어떡해요? 사사구로 나가면.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배제하려고 제가 야구에서 그럴 때 타수라고 하나 해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제가 야구 잘 몰라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배제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타를 치거나 아니거나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하는 데 더 가깝지 않나 이 용어를 쓰면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타수라고 번 썼어요. 나와서 그러니까 네 번을 친다는 뜻이죠. 네 번을 그쵸. 치고 네 번을 친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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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네. 타수라는 말이 있구나. 네. 근데 타자가 이게 실제로 음, 타석에 들어간 횟수에서 4구, 4사구, 뭐 희생타 이런 거를 뺀 게 타수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타율도 아마 타수를 가지고 계산할 거야, 아마. 예. 볼넷 데드볼은 안 이런 거 빼고. 들어가요. 안 들어갔죠. 어, 예. 음.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타 두번 한 5번 나왔는데 네 번, 뭐 3번이 포볼이다. 그리고 2번 타석에서 한 번 안 타쳤다. 그러면 5타수 1안타가 돼서 타율이 2할이라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럼. 그죠? 예. 친구 중에서 타율 계산할 때 친구 그쵸. 중에서 사사구나 하는 이런 거 모양이죠. 빼야죠. 사사구나 이런 거 빼야죠.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썼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냈는데요. 제가 이게 제 감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타율이 1할인 타자가 있고 2할 오픈인 타자가 있고 5할인 타자가 있어요. 근데 네 번의 타수에서 안타를 치는 횟수를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한 거예요. 예, 똑같아요. 그때 분산이 가장 큰 경우가 언제일까요? 이게 직관적으로 언제일 것 같아요? 첫 번째일 것 같은데 일할인 타자. 1할인 타자. 예, 객관적으로 계산 안 해봤는데 예. 음,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1할 같은데. 그때 안 그렇거든요. 아니에요?
예. 제가 요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저도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좀 직관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건데 확률을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1할 타자거든요. 1할 타자. 근데 요거를 확률을 다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막대 그래프 같이 표현해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 계산해 보면 4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잖아요. 예. 이게 NPQ잖아요. 음. 그러면 요게 100분의 36이 돼가지고 이게 0.36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요것도 똑같아요. 구할 타자. 이거 만화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구할 타자가 있다 쳐봐요. 그러면 똑같죠. 이것도 4 곱하기 성공 확률을 먼저 쓸 뿐이지 똑같아요. 실패 확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0.36. 그러니까 요 그림이 요렇게 되느냐, 요렇게 내려오느냐의 차이지. 얘는 잘 치는 타자이기 때문에 네 번 치는 경우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4번 치는 횟수, 4번의 안타가 나오는 경우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근데 분산은 똑같아요. 분산 요거랑 요거랑. 아, 맞다. 예. 아, 그다음에 요게 아까 했던 거잖아요. 그게 4분의 3이 나왔잖아요. 0.75인가요? 예. 요게 분산이 0.75고 요게 있잖아요. 5할 이게 타자. 제일 크네요. 얘가 제일 커요. 음. 얘는 그 1. 0, 1, 2, 3, 4가 비교적 고른 거예요, 얘가. 그렇죠.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얘가 1이 돼요. 예. 음.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직관적으로 탁 물어봤을 때 답하면 약간 맞추기 쉽지 않아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퀴즈를 한번 내봤어요. 예. 음, 좀 신기하네요. 음, 분산이 큰 게. 그러니까 이 확률이 조금 이게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분산이 같아요. 0.5일 때가 제일 크네요. 네, 이때 제일 커요. 근데 그래프로 그린 것만 봐도 음, 음, 분산은 음. 그 극과 극일 때가 좀 더 커 보이는데 그래프상으로는 근데 우리 분산이라는 저기 게 퍼져 있는 그런 거잖아요. 얼만큼 분포되어 있느냐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정규 분포도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정규 분포랑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으면 얘가 분산이 크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크다. 분산 크다. 아, 작다. 예.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조금 약간 완만한 종 모양이 있는 요게 더 분산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 첫 이걸, 번째 좀 거랑 네 번째 거는 예. 0이나 4에 엄청 이게 몰려 있는 작고 거네요. 이쪽에 큰 게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예. 예. 음, 골고루 있지 않고 그러네. 작은 건 되게 작고 큰 건 되게 크고. 근데 음, 얘는 음, 그나마 얘가 비교적 그 음. 작은 거나 큰 거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 분산을 있는. 그러니까 볼 때는 평균하고 그러니까 평균에 대한 비교값이잖아요. 음, 분산 공식 자체를 보면 그 원래 그 그렇죠. 개념정의, 그러니까 각 그렇죠. 데이터 포인트 마이너스 평균값의 제곱이잖아요. 원래 개념정의가 계산할 때 사용하는 분산 말고.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평균으로부터 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 분산을 볼 때는 그 평균값하고 그 이렇게 돼도 상대적인 뭔가 이게, 거리를 이게 봐요. 어떻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예, 맞아요. 이렇게 제곱. 제곱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게 그 아, 개념적인 정의. 아, 이거를 이렇게 된 게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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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예. 항상 그 분산은 그 평균값하고 거리, 그러니까 음, 그 평균하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 예, 재밌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또 언제나처럼 또 시간을 끌었습니다. 아니요,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 예, 예. 여기 첫 번째, 네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평균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0에 가깝고 나머지는 0하고 거리가 멀지만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분산 값이 적게 나오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은 제일 분산이 컸었던 세 번째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마도 2에 가까운 평균을 구해봐야지 알겠긴 하지만 2쯤에 평균이 있을 거예요.
아, 평균 네. 2 맞아요. 2 맞죠? 이게 2, 대칭이거든요, 정확하게 대칭. 2네요. 정확하게 딱 2예요. 네, 대칭이니까. 대칭이에요. 근데 아까 토머스 모어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분산 구하는 식이 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편차를 제곱한 거를 평균 낸 게 분산인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세 번째 거는 평균이 2가 돼 있으니까 3에 있는 거는 1만큼 차이 나 있는 거잖아요. 음, 그거에 제곱을 한 다음에 여기 평균 낸 거 이런 식이니까. 그런데 지금 제일 첫 번째 거나 맨 마지막 거는 아마도 0하고 1 사이 어딘가쯤에 평균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쯤에. 그렇지. 이거 이게 계산하면 몇이죠? 0.4인 거죠. 0.4인데 예, 그러니까 0하고 1 0.4면은 사이 정도에 돼 한 있는 요 거는 정도 있겠네요. 예, 요 정도. 0에 요 조금 더 정도. 가깝게.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많이 벗어나겠네요, 그렇지. 좀. 예.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먼 예. 거지. 거리가 먼 거가 많이 요거는 있는 딱 거죠. 가운데 있으니까 비교적 아무리 멀어봐야 이 정도인데 그쵸. 얘는 2인데, 이렇게 좀 많이 그렇지. 예. 차이 나고 뭐 그래서 어, 그런 거. 근데 멀면 거리를 아니다. 제곱하면 멀면, 맞아요, 맞아요. 그 커야 되는.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게 있기는 하지만 몇 개 없잖아요. 0.001 그죠.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치. 0에, 그거 헷갈리네. 그 편차의 제곱을 한 게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음, 그 0에 거의 몰려 있잖아요. 음. 0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산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0에 몰려 있으니까. 이 1할 타자는 지지리도 못 치는 타자기 때문에 이쪽에 그냥 다 몰려 그냥 다 있는 몰려 거지. 있어. 예. 이런 거는 별 아무리 의미가 없는 거야. 멀어도 예, 이 예, 이쪽에 다 개수가 몰려 몇 개 있는 거야. 없으니까. 그죠. 예, 예. 맥센스하네요. 근데 근데 5할 타자는 비교적 이 양쪽에 걸쳐서 골고루 되는 거죠. 골고루 골고루 분포되어 되는데 있으니까. 예, 9할 타자는 잘 치니까 이쪽에 완전히 몰려 있고 좀 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딘가에 그런 거. 몰려 있으면 분산이 작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좀 예. 골고루 있으면 분산이 커지는 거고. 그런 거. 지나간 얘기지만 부활 타자는 너무했다. 뻥이 너무 아니, 심해. 옛날에 만화 중에 18 타자라는 만화 있었거든요. 하여간 거기에 예, 나왔어요. 부활 예, 타자. 마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